자, 검단 오늘 태평천하 선생님 수업 진행하고 요거 파일 강의 영상 듣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은 선생님은 자습서를 피겠습니다. 교사용 자습서인데 자습서 피셔도 되고 아니면은 선생님이 준 자료에 있는 본문 피셔도 괜찮습니다. 태평천하는 내용을 다 알고 계실 거라 일단 믿고, 왜냐면 수행평가를 했기 때문에 빠르게 중요한 것들 위주로 쭉쭉쭉쭉 잡아가면서 진행할 거예요. 일단 제만식의 태평천하에서 중요한 거 몇 개를 좀 꼽아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시대적 배경.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일제강점기로 배경하고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일제강점기 1930년대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등장인물의 현실 인식에 주목하자라고 했는데, 이건 당연히 알겠지만 이 윤직원 영감이 일제강점기를 태평천하라고 논하는 부분에서 이 사람이 정상적인 역사관이나 정상적인 민족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본문에서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그러면 이 작품은 1930년대를 살아가는 윤직원 영감 같은 정말 말종, 인간 쓰레기 같은 사람들을 비판하고 풍자하려고 쓴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글의 갈래를 보시면 모든 이 소설의 요소들은 풍자의 중심이 맞춰져 있습니다. 비판과 풍자. 그래서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면서 비판과 풍자의 모든 요소들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핵심 정리에서도 보시면 풍자, 비판 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풍자하고 비판을 빼면 사실 이 소설은 할 말이 없는, 그래서 무조건 그렇게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들어간 것도 보시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니까 서술자가 글 밖에 있을 거거든요. 글 밖에서 서술자도 약간 이렇게 봐야 돼. 선생님이 요거 요 옆에다가 조금 쓸게. 선생님 요거 설명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서술자가 있고 그 다음에 독자가 있고 그 다음에 등장인물이 있다고 하면, 전적 작가 시점은 일단은 대부분의 전적 작가 시점들은 뭐 등장인물들을 골고루 얘기를 해주는 편이거든. 근데 여기 이 서술자는 그 소설 속에 나오는 인물을 비판하는 데 지금 집중할 거기 때문에 누구와 거리를 조금 가깝게 만들어야 되냐면, 독자하고의 거리는 굉장히 조금 가깝게 만들고, 이 독자하고 서술자가 한 편이 돼가지고 이 등장인물을 비판하고 풍자하는 데 에너지를 쓸 거거든요. 그래서 마치 독자한테 귓속말로 야, 윤직원 영감 되게 이상하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독자하고 서술자가 거의 한 편에 가깝게 그 인물을 풍자하는데 기여할 거다. 요것도 중요하게 보시면서 본문 확인하겠습니다. 서울의 대주주인 윤직원 영감은 요 사람이 이제 풍자의 대상이죠. 동그라미 칠 거고, 인력과의 삭도 깎으려 하고 기생을 데리고 다니면서 아무것도 주려고 하지 않는 구두쇠이다. 그런데 그에게도 구한 말 화적들에게 아버지가 죽임을 당한 아픈 기억이 있다. 그래서 윤직원 영감은 일본들이 불안당을 막아주고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준다고 생각하여 진심으로 그들에게 고마워하며 경찰서 무도장을 짓는데 아낌없이 기부한다. 자, 이런 표현들이죠. 일제강점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윤직원 영감이 비판의 대상이라는 게 나오지. 그는 재산을 지키기 위해 양반을 사고 족보에 도금을 하는 한편 손자 윤종수와 윤종합을 군수와 경찰서장으로 만들어 가문을 빛내고자 한다. 그러나 아들 윤창식은 노름을 하며 가산을 탕진하고, 자, 그럼 벌써 윤창식도 부정이에요. 손자 윤종수 또한 방탕한 생활을 한다. 부정입니다. 며느리나 손자 며느리 놓고 고분고분하지가 않고 딸마저 소방 맞고 와서 같이 살고 있다. 윤직원 영감은 일본에서 유학 중인 손자 윤종학에게 모든 기대를 걸고 있다. 자, 첫 번째, 망진자는 호연이라. 요것도 시험이 잘 나오니까 치킨 중요 표시하고. 자, 이거 학교에서 수업하시면서 아셨겠지만 그 옛날에 진나라 진시황 때 진나라를 망하게 할 사람은 오랑캐입니다 라고 해석을 옛날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써볼게. 진나라 시절에 진나라를 망하게 할 자 호다, 요렇게. 그래서 진시황이 이 호가 오랑캐 호자라고 생각해서 만리장성을 쌓았던 거예요. 근데 사실 진나라는
진나라 진시황은 아들 때문에 죽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의 호는 사실 오랑캐가 아니라 아들 호해의 호자였습니다. 아들.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나라를 망하게 한 건 멀리 오랑캐가 아니라 사실은 가족 내부에 있었다라는 걸 의미하거든. 그러니까 요거를 이 소설에 견주어서 비교해보면 진나라가 윤직원 영감 일가 그러니까 집안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호해 아시죠? 결말 여기서 호가 아마 그 마지막에 믿고 있었던 윤종학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윤종학이가 사회운동에 참여하면서 윤직원 영감의 일가가 망할 거기 때문에 요 장면은 앞으로 이 집안이 망할 거고 가족 내부에 그 망하게 할 사람이 있겠구나라는 사건 전개를 암시하는 역할을 하겠지. 자, 일찍이 윤직원 영감은 그의 소시적 윤두꺼비 시절에 제갸 부친 말대가리 윤용규가 화적에서는 무참히 맞아 죽은 시체 옆에 서서 노적이 불타느라고 화강이 충천한 하늘 우러러 이놈의 세상 언제나 망하려느냐 우리만 빼놓고 어서 망해라 라고 부르짖은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중요한 포인트 2개만 잡게요. 첫 번째는 여기서 윤두꺼비라는 별명, 그 다음에 말대가리라는 별명이 있죠. 요거. 그래서 그 윤직원 영감하고 윤직원의 아버지 윤용규를 윤두꺼비 말대가리라고 해서 천박한 별명 붙여서 풍자의 효과 얻고 있는 거 하나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다가 희화화 쓸 수 있어.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다. 자, 그 다음에 2번째 포인트. 2번째는 우리만 빼놓고 어서 망해라 요 대사입니다. 그래서 윤직원 영감은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본인들만 빼놓고 나머지 사람들이 죽든 말든 아니면은 나라가 잘 되든 못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만 아니면 돼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가치관 요거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 극도의 이기주의를 보여주고 있죠. 우리만 빼놓고 어서 망해라 하고 부르짖은 적이 있겠다요. 자,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자, 있겠다요. 요게 약간 그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얘들아. 아유 그랬어요. 아유 뭐 너만 아니면 돼요. 이런 식의 약간 경어체인데 상대방을 진짜 존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조롱하는 그랬어요. 요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걸 우리가 판소리적 문체라고 얘기를 하고 조롱하는 어투로 서술자가 윤직원 영감을 깎아내리기 위한 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부르짖은 적이 있겠다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독자와의 거리감을 줄이고 인물을 풍자하는데 그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투도 비판과 풍자의 목적이 있어. 이미 반세기 전 그리고 그것은 당시에 나한테 불리한 세상에 대한 격분한 저주요 겸하여 웅장한 투쟁의 선언이었습니다 라고 해서 여기 지금 자습서에는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따옴표가 없기 때문에 서술자가 들어가서 그 윤직원 영감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서술자의 개입 확인할 수 있고, 자, 웅장한 건 반어죠. 당연히 웅장한 게 아닐 테니 해서 윤직원 영감은 과연 승리를 했겠다요. 자, 요런 것도 다 편집자적 논평 했겠다요, 있겠다요 같은 판소리적 어투 사용하고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 좋아요. 자, 그런데 식구들은 시아버지 윤직원 영감을 보기가 싫은 건너방 고씨만 빼놓고 서울아씨, 태식이, 뒤치의 두 동서 모두 안방에 종수를 맞이하는 예를 표하고 그들의 옹이 아래 윤직원 영감과 종수는 각각 아랫목과 뒷벽 앞으로 갈라앉았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윤직원하고 종수하고 각각 갈라앉는 장면을 통해서 윤직원하고 종수가 그렇게 사이가 썩 좋지는 않구나 라는 게 충분히 보여지죠. 방금 점심밥상을 받을 참입니다. 너 경손애비 부디 정신 차리라. 자, 여기서의 경손애비가 바로 종수 받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종수한테 이제 경손애비라고 얘기하는 거죠. 윤직원 영감이 종수도로 곰곰이 훈계를 하던 것입니다. 안 식구가 있는 데라 점잖게 겸손애비지요. 만약에 여자가 없었으면 너 이 새끼 저 새끼 마마 했을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 네가 암만 해도 네 아우 종아기만 못해요.
종학이는 그놈이 제주도 있고 착실해서 너 치름 허랑하지도 않고 그럴 뿐더러 내후년이면 대학을 졸업하잖냐? 내후년이지. 오케이. 자, 여기서 보시면 중요한 인물 등장하죠. 종학. 자, 작품에서 유일하게 긍정적인 인물이고요. 소설에서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학이 직접 소설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소설에서는 유일한 긍정적인 인물입니다. 네, 그렇지? 응, 그래. 내후년이면 대학교 졸업을 하고 나와서 3년이나 다직 4년만 찌들어 남은 그놈은 지가 목적한 요새 그 목적이란 소리 잘 쓰더구나. 응? 목적한 경부가 되어가지고 경찰서장이 된단 말이야. 자, 지금 보시면은 윤종학이 경찰서장이 될 것을 기대하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나와 있죠. 네. 그러니께로 너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서 어서 군수가 돼야 하지 않겠냐. 아, 동생 놈은 버젓한 경찰서장인데 형 놈은 겨우 군서기를 댕기고 있단 남 부끄러워서 어쩔티여. 아, 그렇지. 군수 되고 경찰서장 되면은 너들 좋고 너들 호강이지 뭐 그 호강 날 주냐? 내가 이렇게 아등바등 잔소리 하는 것도 다 너들 위해서지. 나는 팔이 족통만치도 상관없으야. 자, 거짓말하고 있지? 할아버지가 손자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자, 지금 이렇게 써볼게. 표면적인 이유는 손자들을 위해서, 아, 너네 좋으려고 내가 너네 뒷바라지 하는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그 속을 살펴보면 본인의 어떤 권세, 아니면 본인의 어떤 신분 상승, 아니면 가문의 번영 같은 것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요 고지고대로 들으시면 안 돼요. 그놈 내가 이렇게 아등바등 잔소리하는 거 다 너들 위해서다. 이거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만 드러나는 거죠. 나는 조금도 상관이 없다 라고 얘기해요. 자, 밑에 보시면 우리 했던 거 지금 나오거든요. 편지자도 논편, 뭐뭐 하겠다요 같은 경어체, 서술자의 개입, 그 다음에 방언이나 비속어 사용함으로써 또는 반어적 표현 사용함으로써 희화화, 그 다음에 격하라는 게 뭐냐면 내리깐다, 그 사람들을 우스꽝스럽게 만든다, 조롱한다, 요 다 같은 표현인 거죠. 편지자적 논평, 서술자의 개입, 경어체 문장, 판소리적 어투, 방언, 비속어 다 조롱과 비판의 목적을 두고 있다. 계속 갈게요. 그놈 종학이는 참말로 썩었어. 그놈이 어려서부터 원한이 나를 자별하게 따르고 제주도 있고 착실하고 커서 내 말도 잘 듣고 내가 그놈 하나 꼭 믿는다. 꼭 믿어. 작년 올로 들어서 그놈이 돈을 좀 힙히 쓰기는 한다마는 그것도 허기사 내게다 대면 안 쓰는 심이지. 사내 자식이 너처럼 허랑하지만 말고서 제 줏대로 심혈량이면 돈을 좀 써도 괜찮은 법이요. 그래서 지난달에 500원 꼭 실드 있다가 핀지했길래 두말하지 않고 보내주었다. 그래서 이제 자기는 굉장히 믿었다는 거야. 근데 뒤에 아시겠지만 이 500원이 결국에는 독립운동 자금으로 사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할아버지가 모르는 상태죠. 마침 이때 마당에서 햄햄 점잖은 밭은 기침 소리가 납니다. 창식이 윤주사가 조금 아까야 일어나서 간밤에 동경서 온 전보 때문에 억지로 큰 덱을 행보하던 것입니다. 자, 드디어 전보가 등장합니다. 아시겠지만 이 전보는 사건의 극적 반전을 일으키게 되죠. 극적 반전의 계기가 될 겁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조금만 더 이어가 볼게요. 윤주사는 토방으로 내려선 아들 종수더러 언제 왔느냐고 심상이,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게 아른 채 하면서 역시 토방으로 내려서는 두 며느리의 상가로운 무언의 인사와 마루까지만 나선 이복 누이 동생 서울아씨의 입인사를 받으면서 방으로 들어서는 부친 윤직원 영감한테 절을 한 자리 구부리고서 아들 종수한테 한 자리 절과 이복 동생 태식이한테 격례를 받은 후 비로소 한 옆으로 꿇어앉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윤주사가 들어왔어요. 아이고 해가 서쪽에서 뜨겁다 라고 해서 아들이 방문했는데 굉장히 못마땅한 모습이죠. 못마땅함. 아무래도 둘이 사이가 안 좋은가 봐요. 윤직원 영감은 아들을 이렇듯 부르지도 않은 걸음에 더욱이나 안방에까지 들어온 것을 이상하다고 꼬집는 소리입니다. 뭐 타러 왔냐? 돈 달라고 오지? 동경서 전보 왔는데요. 자, 이거죠. 자, 필기할게요. 자, 일단 그 전보 안에는 윤종학이 독립운동, 그러니까 사회주의 운동한다가 경찰에 잡혔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건을 전달하는 기능을 첫 번째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전보로 인해서 윤직원 영감의 일가가 망할 수도 있다는 미래를 암시하는 역할도 하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건 전개에서 윤직원의 큰 꿈, 그러니까 경찰서장이 돼서 자신의 부와 명예를 지키려고 했던 그 꿈이 결국에는 깨질 거기 때문에 사건의 반전을 일으키는 소재가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 전보 안에 종학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물을 제시하고 있죠. 물론 편지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전보의 기능. 자, 그래서 지체를 받고 윤주사를 점잖고 너그러운 아버지를 윤직원 영감을 속사납고 경망스러운 어린아들로 둘러놓으면 꼭 맞겠습니다. 자, 요런 것도 보시면 아유 아버지가 아들 같고 아들이 아버지 같네 같고 아들이 아버지 같네 라고 편집자, 그러니까 서술자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서술자가 들어가서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윤직원 영감을 풍자하고 있고요. 동경서 전보, 아이 종학이 놈이 경시청에 붙잡혔대구요. 응? 외치는 소리도 컸거니와 엉덩이를 쿵 찢는 바람에 하마터면 방구들이 내려앉을 뻔했습니다. 모여 선 식구가 제각금 정도에 따라 제각기 놀란 것은 물론이고요. 자, 이런 표현들. 엉덩이를 쿵 찧었다, 뭐 방구들이 내려앉을 것 같다, 이런 거 다 과장법. 해학. 오케이, 좋아요. 모여 선 식구들이 이제 각각 다 놀랐습니다. 계속 갈게요. 윤직원 영감은 마치 묵직한 뭉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양 정신이 멍해서 입을 벌리고 눈만이 휘둥그랬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하고 꼼짝도 않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묵직한 뒤통수로 얻어맞은 듯 했다, 비유적 표현 사용하고 있고, 그러다가 이윽고 으르렁거리며 잔뜩 쪽을 트이고 앉습니다. 그거 웬 소리냐, 응응. 그거 웬 소리야, 응응. 그놈 동무가 친 전문건문데 전무가 돼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윤주사는 족교 호주머니에서 간밤에 그 정보를 꺼내 부친에게 올립니다. 윤직원 영감은 채드 전보를 받아 쓱 들여다보더니 커다랗게 있습니다. 물론 원문은 일문이니까 몰라보고 윤주산의 서사 민서방이 번역한 그대로지요. 자, 여기에서도 풍자 있습니다. 일본 그렇게 친일파 행동을 하면서 일어를 하나도 못하는 무식함. 여기에서도 풍자 들어가죠. 종학 사상관계로 경시청에 피검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다냐. 종학이가 사상관계로 경시청에 붙잡혔다는 뜻일 테지요. 사상관계라니, 아이 그놈이 사회주의에 참여를 아까보다 더 크게 외치면서 벌떡 뒤로 나동그라질 뻔하다 겨우 몸을 가눕니다. 망연자실했죠. 완전히 진짜 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어. 윤직원 영감은 먼저에는 몽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이 멍했지만 이번에는 앉아있는 땅이 지함, 그러니까 땅속 깊은 곳으로 수천 킬로미터로 꺼져 내려가는 듯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자, 볼게요. 보시면은 멍치로 뒤통수를 얻어맞는 것 같다는 건 경시청에 피검됐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고, 땅이 저 깊은 곳으로 꺼지는 것 같다는 건 윤종학이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를 했다는 사건 때문입니다. 그래서 점점점 그 놀람이 더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그것은 결국 자기가 믿고 살아가는 종학의 신상을 여겨서가 아닙니다. 무슨 뜻이야? 종학을 걱정해서가 아닙니다. 윤직원 영감은 시방 종학이가 사회주의를 한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이 진실로 옛날에 그 드세던 불황당패가 백길 천길로 침노하는 그것보다 더 분하고 물론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나는 건 왜 독립운동을 하냐. 이게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분하고 너무 무서운 거야. 진나라를 망할 자 호라는 예언을 듣고서 변방을 막으러 만리장성을 쌓았던 진시황. 그는 진나라를 망한 자 호가 아니고 그의 자식 호회. 자, 다시 할게. 그러면 여기서 진시황이 윤직원을, 그 다음에 여기서 호회가 윤종학을 각각 상징하겠죠. 그러니까 집안을 망치게 한 건 결국 종학입니다. 그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었으니 오히려 행복이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라니 응응. 윤직원 영감은 사뭇 사람을 아무나 하나 잡아먹을 듯 집이 떠나게 큰 소리로 포효합니다. 응? 그놈이 사회주의를 한다. 응? 그게 참말이냐 참말이요? 하긴 그놈이 작년 여름방학 때 나왔을 때부터 그놈의 기미가 좀 보이긴 했어요. 그러면 참말이구나. 그러면 참말이야. 응? 윤직원 영감은 이마로 얼굴에 땀이 방울방울 배어오릅니다. 요런 거. 이마로 얼굴로 땀이 방울방울 배어오릅니다. 막 윤직원이 화가 나고 긴장한 모습을
보여주기 방식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죠. 그런 쳐죽일 놈, 깎아 죽여도 아깝지 않을 놈. 그놈이 경찰서장 허라님께로 생판 사회주의 하다가 뎁다 경찰서에 잡혀 응? 546 실월 놈. 그놈이 그게 어디 당한 곳이라고 지가 사회주의를 혀. 부자놈의 자식이 무엇이 대껴서 불황당패를 들어.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 등장했죠? 불황당패. 그러니까 윤직원 영감 입장에서는 사회주의 운동을 하거나 독립운동에 참여를 하는 것을 불황당패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 아무도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리고 섭기 아니면 앉았을 뿐. 윤직원 영감이 잠깐 말을 그치자 방 안은 물을 끼친 듯 조용합니다.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야 오죽이야. 윤직원 영감은 팔을 부르거든 주먹으로 방바닥을 땅 치면서 성난황소가 영각을 하듯 고함을 지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제강점기를 좋은 세상 태평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생각이 삐뚤어졌는지. 그래서 일제강점기를 찬양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왜곡된 역사관 또는 역사적 가치관을 확인할 수 있죠. 화적패가 있더냐, 불황당 같은 수령들이 있더냐, 재산이 있어 도적놈의 것이요, 목숨은 파리목성 같던 말세 다 지나고 잡아라 거리거리 순사요, 골골마다 공명한 정치,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요, 남은 수십만 병 동병해셔 우리 조선놈 보호해주니. 자, 나와있죠. 일제강점기를 우리나라를 보호해준다라고 잘못된 현실 인식하고 있는 거. 오죽이나 고마운 세상이요, 지꺽지니고 앉아서 편안하게 살 태평성대, 이걸 태평천하라고 하는 것이요. 태평천하. 그런데 이런 태평천하에 태어난 부자놈의 자식이 더군다나 왜 지가 떵떵거리고 편안하게 살 것이지 어째서 지가 세상 망쳐놓을 불황당패에 창섭을 한단 말이요. 자, 여기 보시면 일단 태평천하라고 해서 본인이 살고 있는 일제강점기를 태평천하라고 비뚤어진 역사의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땅바닥을 탕 치면서 벌떡 일어섭니다. 그 몸짓이 어떻게도 요란스럽고 괄괄한지 방금 발광이 되는가 싶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모여선 각권들이 방바닥을 치는 소리에 놀랐지만 이 어른이 혹시 상성이 되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미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됐지. 착착 깎아 죽일 놈, 그놈을 내가 핀지에서 100년 징역을 살리라 할걸. 100년 징역을 살리라 할 테야. 오냐, 그놈을 삼천석거리는 직분이 주려고 했는데, 그놈에게 내가 유산을 좀 주려고 했는데 경찰서에다 사회주의 하는 놈 잡아가두는 경찰서에다 주워버릴걸. 응 죽일 놈. 마지막에 응 죽일 놈 소리는 차라리 울음소리에 가깝습니다. 왜냐면 너무 절망하고 화가 난 거지 이제. 쿵쿵 말을 고르며 마루로 나가고 꿇어앉았던 윤주사와 종수도 따라 일어섭니다. 그놈이 만석군의 집자식이 세상 망쳐놓은 사회주의 불황당패에 참석을 응응 하고는 어쩌고 저쩌고.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두 번째 줄 갈까요? 가만히 얻은 얼굴들을 면면삼고 말할 바를 잊고 몸둘 곳을 둘러보게 합니다. 마치 장수의 죽음을 만난 군졸들처럼. 그래서 장수의 죽음, 윤직원 영감의 몰락, 군졸이 가족들을 상징하죠. 그래서 결국엔 장수가 죽고 가족들이 몰락할 것이다. 그래서 윤직원 영감 집안의 몰락을 보여주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이 소설의 포인트는 무조건 어떻게 들어가야 돼? 비판과 풍자로 들어가셔야 되고요. 특히 선생님이 여기서 한 번만 더 하고 갈게요. 윤직원 영감이 말한 이 태평천하라는 게, 자 볼게. 선생님 이제 필기할게요. 일반 민중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거든요. 그 당시 일제강점기가. 그런데 주인공 윤직원 영감에게는 너무너무 살기 좋았던 평안한 시기였던 거야. 그치? 그러면 진짜 살기 어려웠던 시기를 주인공 윤직원 영감은 평안한 시기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과는 반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사는 곳은 태평천하가 아니었어 라는 걸 작가가 말하고 싶은 거잖아. 지옥 같은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너는 태평천하라고 말할 수 있니? 그래서 반어적으로 윤직원 영감을 풍자하고 있는 파트.
이렇게 가시면 돼요. 요게 제일 중요하니까 이렇게 정리시켜 주시고 좋습니다. 이렇게 일단 보고 넘어가서 학습활동 살짝 보면은 1번은 별로 어렵지 않고요. 2번으로 넘어가서 윤직원 영감이 생각하는 현실의 모습은 태평천하라고 생각하죠. 왜냐면은 뭐 자기 돈 뺏어가는 화적폐 불안당 없고 일제가 우리나라 꼼꼼하게 또는 안전하게 지켜주고 외세로부터 보호해준다고 잘못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번에서 보시면 여기 나와있지. 일제강점기는 그런 시대가 사실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를 태평천하라고 인식하는 그의 역사의식, 그는 역사의식이 결여된 인물이고 친일파고, 따라서 윤직원 영감을 통해서 과연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인가, 바람직한 가치관과 현실 대응 방식이 무엇인지를 암시하고자 한다. 쉽게 말해서 이런 놈을 비판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넘겨서 이건 선생님이 뭐 계속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야. 이 소설의 모든 포인트는 풍자입니다. 그래서 편집자적 논평, 했겠다요, 뭐뭐 했습니다 같은 경어체, 판소리적 어투 사용, 비속어, 반어, 서술자의 개입, 경어체 문장, 그리고 비속어, 반어, 그래서 비판, 그 다음에 독자와 가까운 위치에서 조롱, 희화화, 비속어, 반어, 희화화, 웃음 유발. 무조건 객관식 선지로 무조건 나올 테니까 무조건 정리하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요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리를 좀 해드렸으니까 정리된 상태에서 문제 조금 더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만나요. 열공!